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수업보다 그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찍고 있어요, 이미. 자, 이제 파동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게 파동의 모습이야, 파동. 쌤이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음파라는 파동도 어떤 기계장치를 통과시키면 이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파동은 우리가 종파, 횡파 중에서 횡파라고 합니다, 횡파. 팽파. 자, 파동은 두 종류가 있어요. 파동의 종류 먼저 할게요. 파동의 종류. 파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횡파와 종파. 종파가 있습니다. 대파. 횡파와 종파. 대파는 없어요. 자, 파동의 종류 중에서 횡파는 이 가로 횡자고요. 얘는 세로 종자라서 얘는 진행 방향이 둘 다 오른쪽인데 파동의 진행 방향이 둘 다 오른쪽일 때 횡파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꽝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가는 게 횡파입니다. 근데 종파 같은 경우는 세로 종이라서 가는 방향과 나란하게 꽝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가로 아니에요? 가는 방향을 세로라고 일단 설정을 할게요. 네? 이걸 가로지르는 게 가로야. 우리 길이 요딴 식으로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요딴 식으로 있으면 네. 여기를 가로질러서 건너는 보도를 무슨 보도라 그래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 저거는 세로 가는 거예요?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일 때 우린 요딴 방향으로 걸어가잖아. 이럴 때 횡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진동할 때 횡파라고 불러주는 거. 이 그림하고 매치시켜서 함께 기억하면 되겠죠. 뭐지? 어렵나요? 횡단보도. 그죠? 헷갈릴 것 같아요. 횡자라는 말은 가로라는 지 가로. 그냥 가로니까 오히려 저 안에 있는 거 같아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가로지른다라는 표현에서 그러면 가로지른다. 종파는 세로 지른다고요? 세로로 간다. 세로 동작이 맞습니다. 자, 이 형태를 보고서 횡파와 종파를 이제 일단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어. 두 번째, 그럼 이걸 딱 봐봐. 얘는 종파일까 횡파일까? 종파! 횡파죠. 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쿵 떨리고 있잖아. 이 횡파를 그려놓은 겁니다. 횡파를 보니까 여기 위치 0인 곳이 있어. 0. 얘가 운명하셨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하고 싶죠. 이게 파동이 전혀 없을 때야. 이게 파동이 전혀 없을 때를 0으로 기준 잡는다면은 펄떡 뛰고 있죠. 살아있네요. 그죠? 이때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파동이 이렇게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가장 밑에를 찍고 다시 꼭대기로 올라오고 있죠. 그때 맨 꼭대기 부분을 뭐라고 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루. 잘했어요. 그다음에 가장 밑으로 떨어진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골짜기. 골짜기. 따라합시다. 골이라고 골. 마루하고 골인데 이건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 호두마루, 체리마루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네. 이거요? 아는 사람? 체리 뭐요? 호두마루, 체리마루. 이거는 성전 광고를 보면은 알려줘요. 광고를 보면은 호두하고 체리가 가방 같은 거 메고서 산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몰라요. 먹어봤어? 몰라요. 광고에 보면은 이렇게 마루라는 뜻이 산마루, 꼭대기를 마루라고 해요. 마루. 그래서 꼭대기 부분을 마루라고 불러주고요. 저 깊은 곳을 골짜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깊은 곳을 골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대기는 마루, 가장 아래쪽은 골이라고 기억합니다. 두 번째, 마루부터 마루까지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를 이 파동의 길이라고 해서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파장. 따라할까요? 파장. 파장이 뭐냐면 파동의 길 장자거든. 이게 뭐냐면 파동의 길입니다. 파동의 길이야. 다시 말해서 이 파동은 길이가 얼마나 기니 그러면 엄청 긴데요 이러지 말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파동이다? 마루부터 이렇게 그려서 여기까지가 이 파동의 기본 단위라는 거야.
요 V자 모양의 파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V자 모양의 파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 과학할 때 이 파동을 엄청 분석하게 될 텐데, 파장이라는 표현은 이 파동의 단위적인 길이, 요 파동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때 기본적인 파장은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불러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전혀 파동이 없을 때 하고 비교해서 쿵 하고 이만큼 올라갔죠. 기준점으로부터 이만큼 올라갔을 때 요게 요 파동의 진동폭, 그래서 진폭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진폭. 땡큐. 진폭이라고 불러줍니다. 진동폭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진폭은 0점으로부터 마루까지의 길이가 진폭이고요. 이렇게 올라간 만큼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진폭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 시험 문제. 이 파동의 진폭을 구하시오. 마루부터 골까지의 길이가 2m라고 줬습니다. 이때 퀘스천. 진폭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일까요? 정답. 1m가 진폭이 됩니다. 봐봐. 마루부터 골까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전체 2m라는 뜻이잖아. 하지만 진폭은 뭐야? 기준점으로부터 마루까지. 또는 기준점으로부터 골까지 요 길이를 진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2m를 줬다면 이걸 반 잘라서 1m가 진폭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진폭의 정의야. 기준점으로부터 마루까지 또는 기준점으로부터 골까지의 길이를 진폭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장 많이 나온 형태의 문제니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0점이라고 찍은 것을 진동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골부터 골까지 길이를 재도 똑같은 길이가 나온다? 이것도 파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파장입니다. 얘는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온 꽃갈 모양의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파장을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진폭은 요게 진폭이구나. 파장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파동의 모습이고요. 이 파동의 모습은 종파랬어? 횡파랬어? 횡파의 모습이죠. 횡파의 모습이야. 자, 종파의 모습도 잠깐 보여줄게요. 종파의 모습은 요단 모습이 종파의 모습입니다. 종파. 안녕 종파. 방금 봤던 게 이렇게 위아래로 떨리는 게 횡파의 모습이고요. 앞으로 칙칙칙 떨리는 건데 여러분들 상상해야 돼요. 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용수철을 갖다 놓고 용수철을 바닥에 딱 놓고요. 옆으로 툭툭툭툭 흔들어.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야? 그게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앞뒤로 흔들어. 칙칙칙. 앞뒤로 흔들면 이렇게 떨릴 거 아니야? 이게 종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해봤어. 해봐, 왠지 모르겠어. 그때 횡파 같은 경우 옆으로 이렇게 떨릴 거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 가장 꼭대기 부분과 이쪽으로 가장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마루와 골로 설정하면 요리 진폭도 구할 수 있고 파장도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앞뒤로 칙칙칙 흔들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펴지는 부분도 있잖아. 자, 이거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게요. 따라합시다. 밀한 곳. 밀한 곳. 이게 빽빽할 밀자를 씁니다. 한자어인데 빽빽한 여기 빽빽한 곳을 뭐라고 하냐면 밀한 곳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해볼까요? 밀한 곳. 그리고 듬성듬성한 곳은 뭐라고 하냐면 소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과 소와 밀과 소가 반복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에 왜 한자를 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밀소가 반복된다. 다른 말로 빽빽한 곳과 듬성듬성한 곳이 반복된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파장을 구할 수 있는데 밀한 곳부터 그 다음 밀한 곳까지 요 밀한 곳부터 밀한 곳까지의 요 길이가 뭐가 된다? 이게 파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진폭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진폭인데 얘는 진폭을 따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기에 더 좋은 형태는 뭐다? 횡파가 좀 더 분석하기에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소리라던가 초음파, 지진파의 피파 같은 것도 이런 종파거든요. 이 종파를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기 쉽게 하려면 무슨 파로 바꾼다? 횡파의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목할 게 뭐다? 소리는 종파다, 횡파다? 소리는 종파다. 소리는 종파다. 쌤이 지금 소리를 주고 있어, 소리를 주고 있잖아. 쌤이 소리를 주고 있으니까 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떨리는 소리를 주고 있는 거. 앞뒤로 떨리는 거. 쌤이 소리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상상해야 돼. 공기를 압축, 팽창 시키면서 여러분들 귀에다가 소리를 넣어주고 있는 걸 상상해 주어야 합니다. 잘 상상이 안 되죠? 공기가 압축, 팽창되면서 가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교실에 공기를 다 빼버리면 소리가 들린다 해서 안 들린다 해서? 일단 죽는다고? 숨 참을 정도로 1분 정도만 할게. 1분 정도만. 1분 정도 못 참을걸요? 못 참다고? 1분을 못 참어? 네. 30초에서 50초. 왜? 좀 참아봐. 잠수 못해, 잠수? 잠수 못해? 미니마저 하면 될 거예요. 못한다고? 50초가 최고 기록이야. 알겠어요. 저 1분 간신히 나오는데 최고 기록인데. 나 50초인데. 아니, 진짜 그냥 물속에서요. 나 30초. 답답하죠, 맞아요. 네. 나 진짜 못 참아. 쌤이 암기법 하나 알려줄게요. 이 종파하고 횡파를 좀 암기해야 되는데 쌤이 하나의 그림에다 다 담았어요. 이렇게 어디 구석에다가 그려놓을까요?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준비를 하고요. 어디 보자. 색깔을 좀 달리해보자. 선생님이 종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요. 횡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둘을 구분해 줄게요. 먼저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여기 해가 떠 있네요. 해가 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물이 차 있는데 일단 물은 출렁거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물결파라는 파동은 무슨 파란 뜻이야? 횡파구나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물결파가 횡파라는 걸 이 그림으로 기억하자는 거야. 물결파는 출렁거리니까 횡파구나 라고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땅속. 땅속에서도 횡파가 있죠. 바로 S파 쿵 이렇게 가는 게 지진파 중에 S파가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요. 지진파 중에 엄청 빠른 거 중 오케이. 피파가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S파와 피파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완전 신기한 건 햇빛을 빛 또는 전파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빛과 전파는 어떤 형태로 오냐? 이런 형태로 와요. 이거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면은 리듐 뭐라고? 리듐? 라듐 아니야? 라듐? 라듐 아니야? 리듐은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에서 오는 빛이 또는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 이런 형태로 오고 있다는 걸 상상해줘야 돼. 여러분들 빛이 엄청 빠르니까 완전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출렁출렁 거리면서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걸 상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합쳐서 그냥 빛이라고 쓸게요. 빛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빛과 물결파와 S파는 이 세 가지가 여기 횡파에 속하게 되고요. 종파는 얘 둘 다 음파잖아. 음파는 다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지를 건데 소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음파. 제가 그랬죠? 음파. 소리는 압축, 팽창, 공기를 압축, 팽창시키면서 이렇게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소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 음파하고 피파만 종파고 빛과 물결파와 S파가 횡파라는 걸 이 그림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구석에다 좀 그려놓으면 나중에 암기할 때 조금 편해요. 맞아, 이런 그림이었지. 이 그림이 기억나면 물결파는 횡파였어 이게 기억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려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어려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보세요? 어려운 얘기할 거라고 잘 들어봐. 맞아요. 아니 너 말고 네 앞에. 주기하고 다행이다. 진동수 얘기를 할 거야. 주기와 진동수. 주기와 진동수. 첫 번째, 주기 얘기 먼저 할게요. 주기. 주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쌤이 주기적으로 콧물을 흘려. 미안. 더러워. 주기적으로 트름을 해. 더러워. 하지만 알았어. 이 주기적으로란 표현이 뭐야?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주기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일정한 어떤 시간을 뜻하면 되는데 시간은 되게 1초, 2초 계속 시간을 쭉 가잖아.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한 번 진동.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바로 주기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진동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파동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시 마루까지 오는 게 하나의 단위라고 말했죠. 마루에 있던 에너지가 그 다음 마루까지 오는 게 한 번 한 번 진동하는 거야. 한 번 진동하는 거야. 콜록콜록. 그래서 이 녀석이 한 번 이렇게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을 재면 걔가 몇 축이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2초라는 시간이 걸렸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가 되는 거잖아. 그때 시간, 주기는 이 파동의 주기가 얼마냐? 그러면은 2초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2초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진동수는 뭐냐면 얘가 한 번 진동, 두 번 진동, 세 번 진동 계속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동수를 정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1초입니다.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가 바로 진동수의 개념이고요. 봐봐. 여기서부터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다며. 그러면 1초에는 몇 번 진동할까요? 0점? 정답. 1초 동안에는 절반밖에 못 왔겠지. 한 번을 진동 못했지. 0.5번 진동했다. 다른 말로 2분의 1번 진동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 파동의 경우 진동수가 얼마다? 0.5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단위가 초잖아. 시간이니까. 근데 진동을 한다는 건 헤르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서 0.5헤르츠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게 헤르츠야. 우리 컴퓨터 아는 사람들은 뭐 60Hz 이런 거 본 적 있나? 뭐요? 못 봤나? 아니면 라디오 주파수의 107.7MHz 그건 더러워. 들어봤죠? 아니요? 106.9MHz 아니 일단 라디오가 없어요. 라디오가 없어요. 이 헤르츠라는 말 뜻이 진동수를 말하는 거야. 진동수, 헤르츠가. 근데 어떤 진동수?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바로 헤르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60Hz라고 써있어. 어디? 무슨 뜻이야? 이 녀석은 1초에 60번 떨리는 진동수를 갖고 있구나라고 인식해주면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장난 아니지. 107.7MHz. 메가가 100만이거든요. 100만이면 107.7 메가헤르츠라고 써. 이게 100만이니까 여기다 100만을 곱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몇 개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한 1억 번? 1초에 한 1억 번 정도 떨리는 그 진동수로 쏴주는 거야. 라디오 주파수. 사람들이 랩하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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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주방에 랩. 도배사를 랩은 이거보다 작겠지. 엄청 빨라도 1초에. 메가는 아니 라디오가 한 1초에 107 그 메가헤르츠면 그 랩하는 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라디오보다 더 빠른데? 많이? 네? 그럴 수가 있나? 아닐 거예요. 랩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이거 1초 60번이 얼마나 빠른 건데? 너 1초 60번 이거 책상 뚫릴 수 있어? 일단 절대. 할 수 있을 것 같아. 1초 60번. 안돼 1초 하면 돼요. 안돼. 이거 하면 돼요. 그럴 수 핸드폰에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건 TPS 내 생각으로 이거 가능할 수 있겠다.
아무튼 이걸로 10번으로 오네요, 이걸로. 60Hz라는 게 엄청 빠른 거야. 근데 와,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로는 12번. 아니구나.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이거만 끝나.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의 주기가 2초였잖아. 이제 손 그만. 2초였잖아. 근데 이 녀석의 주기가 2초인 녀석을, 그러면 너는 진동수가 얼마야? 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이죠.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 진동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야. 야, 진동수는 어떻게 구해? 야, 주기를 알면 주기를 역수 취하면 진동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초에 한 번 진동하니까 1초에는 반번밖에 진동 안 하겠네? 라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파동을 분석하는구나라고 일단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은 힌트야. 매질은 파동과 함께 움직이나요? 아니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나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해요. 정답. 전혀 힌트를 주지 않았는데 잘 알고 있네. 선생님. 그래. 아무튼 매질은 파동과 함께 같이 가지 않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역시 여러분들. 맞아. 선생님이 이제 파도 타기 응원 같은 걸로 기억하라고 했잖아. 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봐봐. 현재 파동은 요 초록색 파동이 현재 파동이야. 잠시 후에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 있죠. 네. 잠시 후의 모습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거야. 보이나요? 잠시 후의 모습이야. 그때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이라고 한다면 A점에 해당하는 매질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 매질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매질은 위아래로 움직인다며. 근데 위아래 할 때 그 다음 모습을 그리면 여기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점은 아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B점은 어디로 움직여야 돼? 위로. 그렇죠. 여기 있죠. 위로 움직여야 되니까 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C점은요? 그래서 네. 아래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우와.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잠시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현재 파동의 모습이 요딴 모습이다. 그때 여기다가 A점을 빵 찍어놓고 잠시 후에 저 A점은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가야.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내려가요. 내려갈 것 같죠? 잠시 후의 모습을 이렇게 따라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얘는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가겠네라고 찾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잠시 후에 매질은 내려가겠네요 라고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그 점선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1번과 2번까지 내용입니다. 파동의 종류까지 이미 했어요. 파동의 종류 아까 요 그림으로 파동의 종류 모두 기억하자라고 했던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소리만 정리하면 됩니다. 소리가 없이. 소리. 회전을 좀 드릴게요. 오. 회전. 회전 못 먹었네. 생각나. 흑게임이야. 자, 아까 말했듯이 소리는 봐봐. 소리는 퀘스천. 소리는 횡파인가요? 종파인가요? 팽파. 저왜 때려요? 안 때렸어. 이 먼지가 있어. 잘 맞추자고.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잖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봐봐. 여기 밀한 곳과 소한 곳 보이나요? 여기 빽빽한 곳과 듬성듬성한 곳을 그려놓은 거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게 소리가 전달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는 공기가 압축됐다가 팽창됐다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귀까지 이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야, 에너지가 전달될 때 매질이 함께 전달된다면 귀로 계속 뭐가 들어올 것이다? 바람이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귀로 계속 바람이 들어올 것이다 했잖아. 그럼 바람 소리가 막 들릴 거야. 쌤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매질은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고요. 소리는 당연히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되고요. 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기체, 액체, 고체일 때 소리는 모두 전달될 수 있다. 근데 문제!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 진공. 기울 빠져. 언제 제일 느릴까요? 느릴까요? 느린 건 언제 제일 느리다? 기체가 제일 느립니다. 고체가 제일 빨라. 저번에 얘기했었죠. 왜? 철봉 얘기도 했었고, 그죠? 철봉. 고체라고 했죠. 고체라고 이미 다 올라왔어. 너 선생님이 틀렸다. 문제를 바꾸시고. 맞았어. 맞은 거야. 두 번째 문제였어. 고체가 제일 빠르다는 거 기억해야 돼. 왜 고체가 제일 빠릅니까? 라고 물어본다. 뭐라고 말해야 돼? 고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소리 입장에서 금방 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체는 기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잖아. 이걸 타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인식하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중 발레 선수들이 물속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진공은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었죠. 진공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소리에 대한 소개를 해줬고요. 자, 여러분 소리의 3요소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소리 3요소. 일단 웃긴 게 있어, 웃긴 게. 소리는 음파잖아? 요거만 하면 잠깐 쉴 수 있어요? 끝냅시다. 소리는 종파야, 횡파야? 아까 종파였죠? 근데 소리를 이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무슨 형태로? 횡파의 형태로 그려놨잖아? 그치? 원래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원래 아니거든요. 종파기 때문에 횡파의 형태로 그리면 안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종파 같은 경우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라는 어떤 기계 장치를 통과시켜서 횡파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쌤이 노래를 기타 못하는데 왜 이렇게 기타 못하는데 어떤 스튜디오에 가서 노래 좀 녹음하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일단 불러보세요. 이렇게 불러. 그죠? 근데 거기서 조정을 해, 조정. 이쁘게 막 조정을 해서 엄청 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뽑아내줍니다. 뭔지 알아요? 발전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선생님 말한 지금 쌤 노래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이쁘게 만들어줄 때 이거를 조정해주는 거야. 조정해주는 거야. 특히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음치들이 뭐야? 음을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음을 못 맞추잖아. 음을 못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을 이렇게 딱 맞춰줘. 기계 장치로.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하면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피치를 맞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음의 높이입니다. 높이. 동해물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노래 높인 걸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죠. 라이브가 그래서 어렵다는 게 힘들다는 게 라이브가 이게 피치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잖아. 물론 전문가는 잘하겠지만 우리가 약간 진이나 멜로 같은 데서 듣는 거랑 피치를 날 수 있잖아. 그냥 라이브로 그 생방송으로 하면 오케이. 이해하려. 음색이 그래서 픽사리가 나면 들어봐.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맞춰주는 그거를 바로 여기 이겁니다. 소리의 높낮이가 바로 소리의 3요소 중에 하나예요. 높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높낮이. 그래서 높낮이를 이제 소리의 높낮이라 불러주고요. 자, 높낮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자, 이제 엄마 목소리와 아빠 목소리를 한번 흉내볼게요. 야! 숙제했어!
아빠요? 아빠요? 약간 높은 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엄마라면 아빠 목소리는 조금 낮죠. 그죠? 그 낮은 음과 높은 음 중에 누가 더 진동수가 많을까요? 나중에요. 아니요. 높은 음이야. 높은 음입니다. 높은 음이 이렇게 여러분 이미지로 다 기억해야 돼. 엄마 목소리가 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아빠 목소리는 여 진동을 많이 안 하는 거야. 엄마는 항상 앉아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는 누워 있어서 했죠. 아니 그거를 진짜로 현실을 그걸로 하면은 매우 개인적인 딱 맞는 말이야. 지금 여기서 가정의 모습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빠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엄마 목소리와 아빠 목소리 중에 이렇게 하면 좀 어렵고 앞에서 높은 음으로 강의하시는 분과 야! 낮은 음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 어디가 더 졸려? 낮은 음이 졸리잖아. 왜 졸리냐면 소리는 노래를 들어.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줘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높은 음으로 막 말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졸려. 물론 졸릴 수 있지만 많이 안 졸려. 근데 낮은 음으로 자 여기를 보든지 말든지 잘 듣고 있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에너지를 적게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졸리다는 거예요. 텐션으로. 기억할 건 뭐냐면 진동을 많이 하는 게 더 에너지가 많구나. 진동을 적게 하면 에너지가 적구나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등과정하고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파동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과 위쪽 중에 진동을 더 많이 한 게 뭐야? 아래쪽이죠. 이게 그래서 높은 소리라고 써 있는 거고요. 진동을 좀 적게 한 게 낮은 소리라고 써 있는 겁니다. 자,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뭐다? 바로 진동수다. 진동을 많이 한 게 높은 음, 진동을 적게 한 게 낮은 음이 됩니다. 두 번째, 큰 소리도 있죠. 그죠?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차이점은 봐봐. 얘하고 얘는 진동수가 똑같거든. 보이나요? 네. 진동수 똑같죠? 네. 근데 얘는 진폭이 크고요. 얘는 진폭이 작죠. 바로 진폭이 뭘 결정한다?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다. 크다, 작다라는 개념과 높다, 낮다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소리가 높다, 낮다라는 개념과 괜찮은 거야? 소리가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달라요.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 얘 봐봐. 얘는 지금 진폭도 똑같고요. 진폭이 같아. 진폭이 같고요. 진동수도 같습니다. 근데 뭐가 좀 다르지? 네. 형태가 좀 다르죠. 그죠? 쌤, 한 명만 도와줘. 먼저 손 잡습니다. 맨날 얘는 자, 일단 연습부터 하자. 솔, 다시 해봐. 눈 감고. 눈 감고. 둘 중에 누가 솔이라는 소리를 내는지 맞추면 됩니다. 나는 눈 감아. 우리 친구니까 베스트 자, 종이요. 그만! 종이다. 누가 소리 냈나요? 종이요. 다시 한번 들을게요. 종이었다. 시작. 같이. 선생님이요. 눈 뜨세요. 너무 쉬웠죠? 네. 소리 차이가 너무 나요. 근데 우리 지금 음을 똑같게 맞췄거든요. 봐라. 이게 다 맞아요. 그래. 봐봐. 이거는 그냥 그거니까. 진짜 퀴즈는 아니니까. 봐봐.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누구 목소리인지 구별이 되죠? 네. 합창을 할 때도 누구 목소리인지 구별이 돼요. 그리고 네. 우리가 똑같은 음을 낼 건데 한 명은 바이올린으로 내고 한 명은 피아노로 내. 어떤 게 바이올린 소리고 어떤 게 피아노 소리인지 알죠? 당연히 알잖아.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 목소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피아노는 땡이고. 같은 음을 내고 같은 크기로 내더라도 어떤 악기로 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색이 파동의 파형이. 형태, 다른 말로 파형이 다르기 아, 때문에 다른 말로 때문이야. 음색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으아. 너랑 나랑 음색이 다르잖아. 이 표현이 악기의 종류가 다른 거고 목소리가 다를 때 음색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는 진동수와 진폭이 같더라도 구별할 수 있는 거 음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색을 결정하는 건 뭐다? 파동의 파형이다. 형태, 다른 말로 파형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소리의 3요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밑에 개념 퀴즈 다시 풀어볼까요? 너무 어려워. 자, 얼른, 오케이, 빨리 써. 얼른 하고 쉽시다. 활동. 아 조용히 해. 다른 사람 방해하면 안 되죠. 오히려 좋아. 부추기면 안 돼요. 아 잠깐만. 뭐가 있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야. 개념 확인해서 아, 제일 아, 오케이, 나 다 썼다. 오빠 줘. 아니, 같이 맞출 거야. 다 썼다, 다 썼다. 4번을 주어진 거야? 야, 오케이, 야. 높낮이. 야, 소리에 높낮이, 높낮이. 깜짝이야. 나이스. 무슨 그래 진짜. 너 소리 안 써도 그런 되냐? 것처럼 보이면 소리에 높낮이. 네? 안 그래 보이거든. 되게 얌전하고 그래 보이거든. 맞아, 맞아. 야, 가만히 있으면 되게 안 전혀 쓰는 안 거야. 반전에 반전. 아우. 그냥 반전이야. 반전. 그냥 반전이야, 쟤는. 알겠습니다. 안전. 정전. 사람 때린 것처럼 뭐야? 어. 그치, 좀 보이지. 어, 욕할 맞아. 것처럼 보이지. 아니? 어? 너 왜 안 진짜. 쓰냐 보이는데. 야. 다죠. 같이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1번. 네. 어느 한 점에서 만든 소리가 왜 그래? 이것도 소리에 실험. 진짜. 쌤은 학원 선생님이지만 그래도 첫 번째 선생님 어른으로서 아주 약간의 예의는 좀 필요하다 봅니다. 맞아, 그렇죠? 종이야. 선생님이 말할 때는 말이 전달되게 해줘야죠, 그죠? 소리. 선생님이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억압하진 않잖아, 그지? 종이가 방금 소리를 실험했대요.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자, 종이야. 자, 시작합니다. 어느 한 점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매실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자, 생각해야 돼.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래. 그럼 이건 뭐야? 횡파. 횡파. 그 다음에 그 방향이 나란하대. 종파가 되겠죠. 나란하면 종파가 됩니다. 물체가 진동하면서 발생하고 주로 공기를 매질러 전달되는 파동을 소리 또는 음파라고 불렀습니다. 소리 3요소,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음색이 되겠죠. 잠깐 너무 떠들지 말고요. 당분간은 수업 중이니까요. 7시에 시작할게요. 자, 일어나세요. 네. 선생님, 저 힙하랑 겁나 잘해요. 아, 진짜? 저 장기자랑에서 힙하람으로 1등 했어요. 어? 뒤에서 1등이요. 아. 야, 깜짝이야. 아니, 사실 저 장기자랑 5등 했어요. 힙하람으로. 나 춤출 수 있는 프로그램.